저의 사업에 대한 그 한 7년, 8년 동안의 간략한 내용과 두바이에서 제가 왜 열심히 지금 뭔가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를 오늘 얘기를 드려봤는데요. 안녕하세요. 두바이 브로노입니다. 제가 그 사업학에 대한 이야기, 지난번 그 건설 회사에서 이야기 이어서 오늘 2탄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 제가 어떤 사업을 했는지, 그리고 그때 어떠한 경험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도달을 해 있는지, 그리고 왜 두바이 왔는지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채널은 두바이에서 지금 비즈니스 만들어간 내용들을 계속 보여드리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는 2016년에 이세돌 알파고 그때 이후로 충격을 받고 고민을 하다가 회사를 그만두고 나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30 초반이었었고 한창 세상에 이 관심을 많이 가질 때였어가지고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뭐 강의라던가 이런 것들을 듣게 됐어요. 그때 세상의 흐름이 어땠냐면 우리나라는 배달의 민족이 막 나오면서 그 상위 노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했었고, 그래서 기존에 음식점 하던 분들이 배달의 민족을 올릴 수 있냐 없냐를 가지고 매출에 판가름이 나는 그런 시장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GPU, 블록체인 그 비트코인 채굴기 이런 것 때문에 GPU가 막 동나가지고 용산에서 그래픽 칩 모자라서 막 그런 이슈 기억나시죠? 그때가 2016년, 17년이었습니다. 그때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이제 새로운 세상이 오는구나라는 걸 좀 느끼게 됐었어요. 그래서 배달 음식점 세팅하는 그런 일을 시작을 했었고요. 그리고 2017년 이 가상자산이라고 하는 사업자가 있기도 전에 블록체인 회사를 만들어서 투자하고 컨설팅하고 엑셀러레이팅하는 그런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외를 갈 경험들도 많아지게 되고, 그리고 지금 코인 시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는데 그때는 더 빨랐던 것 같습니다. 뭔가 기획하면은 바로 ICO하고 이런 좀 혼탁한 시장이었었는데 그 시장을 겪으면서 느끼게 된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돼서 결국 2018년, 19년 지나면서 이거는 결국 플랫폼 사업을 해야 되고 거래소를 만들어야겠다라는 데 합의가 돼서 제 파트너분들하고 거래소를 만들고, 그 다음 지갑을 만들고, 그리고 재작년까지 제가 열심히 만들었던 NFT 이런 좀 새로운 부분들의 도전을 계속 하게 됐어요.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제가 또 했던 거는 뭐가 있냐면은 저기 홀덤, 포커 시장. 포커가 글로벌로는 엄청 사람들이 많이 달려들어서 하는 그런 약간 은퇴 스포츠 같은 느낌이거든요. 늙어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스포츠여서 시장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뭐 젊은 학생부터 나이 많은 어르신까지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이 뇌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그런 스포츠다, 마인드 스포츠라고 부르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장도 굉장히 넓고 앞으로의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포커 시장도 뛰어 들어가서 열심히 매장 만들고 운영을 했었고요. 이렇게 저는 지나다 보니까 새로운 시장이 열릴 때 거기에 이 게이트웨이 역할하는 그런 데 저는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대부분 분들이 뭐 쇼핑몰 한다거나 블로그라던가 이렇게 하나하나의 그 비즈니스 모델 만드는 데 구축을 했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 산업을 이렇게 끌고 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가는 데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물론 그 중에는 성공적인 케이스도 있고 실패한 케이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코인 시장을 겪으면서 어떤 게 있었냐면 저도 마찬가지고 제 주변 사람들이 순식간에 막 그 숫자로 돼 있는 이 코인 지갑이 엄청나게 불어나기 시작하면서 사람이 바뀌는 것도 많이 보게 되고, 그랬다가 또 막 진짜 90토막, 뭐 99토막 이런 거 있죠. 완전히 하락을 해가지고 또 사람이 정말 나락으로 가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됐고, 그거를 겪다 보니까 저 스스로도 조금 거기에 단단해지지 않으면 여기에 휩쓸려 들어가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우리나라에서 사업한다 그러면 뭐 1인 사업한다거나 스타트업이나 혹은 벤처, 그리고 또 뭐 컨설팅 하시는 분, 영업하신 분도 있고 대기업에 들어가서 안정적으로 계신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분들하고는 조금 다른 결로 사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 스스로를 좀 진단을 해보면 이 사업을 탄탄하게 만들어가는 그 기본기가 좀 빠져있고, 오히려 뭔가 기획을 해가지고 크게 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강화가 됐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그게 강점일 수도 있고 약점일 수도 있는 것 같아서 지금 두바이에 와서는 제가 스스로 하나씩 다 만들어가는 과정을 채워가면서 이 앞에 모자랐던 그 사업 경험들을 채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좀
시끌시끌했던 시장을 뭐 한 5년, 6년 겪으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 결국 돈을 벌었던 사람들은 그 시장에서 트레이딩을 했다거나 마케팅을 대행했거나 지금 같은 경우는 법적인 소송이나 세무적인 문제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그 라이센스, 전문직이신 분들이죠. 그런 분들은 이 시장이 흥망성쇠를 겪으면서 거기에 따른 수혜를 입은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렇게 맨바닥에 그냥 시장에 뛰어들어갔던 저희 같은 플레이어들은 지금은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남아있질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래소처럼 뭔가 플랫폼을 제대로 만들고 수익 모델을 붙인 사업자들 혹은 광고를 뿌렸던 분들이나, 그래서 이게 하나의 광산이 발견되면 거기에서 그 도구를 들고 가가지고 이걸 삽을 가지고 막 캐는 사람이 승리하는 게 아니라 그 앞에서 삽을 파는 사람들이 돈을 번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도 사실 좀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어쨌든 그런 경험을 좀 하게 됐고, 여기 두바이에 오면서 좀 극명하게 느끼는 게 있습니다. 블록체인 시장은 안타깝게도 우리나라가 굴러들어온 복을 그냥 발로 차버린 케이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할 말도 많고 불만도 많고 한데 뭐 나라의 정책이 그러니 어쩔 수가 없죠. 2017년, 8년 업비트 빗썸 나왔을 때 당시를 기억해보면 우리나라가 이 비트코인 전 세계 거래량의 거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김치 프리미엄이 막 50% 이상 붙었었고요. 그거를 뭐 좋게 볼지 안 좋게 볼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현상적으로 느끼는 거는 전 세계의 자금이 우리나라 거래소로 밀려 들어오고 있었다. 이거는 확실한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상황을 보시면 여전히 2개 정도의 거래소는 유지를 하고 있고 전체 산업계는 제가 보기에는 거의 전멸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블록체인 쪽에서 뭐 사업하시는 분들이 우리나라에 계실까요? 거의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런 일들을 저도 겪었던 사람으로서는 너무나 좋은 기회를 놓쳤다고 생각을 하고, 그 와중에 하나 희망이 됐던 건 뭐냐면 기생충이라든가 그런 영화, 뭐 BTS, K-pop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컨텐츠가 전 세계에 다시 한번 꼭대기에 정점을 꽂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다행히. 그래서 저는 그 컨텐츠 분야가 이제 우리나라가 갈 수 있는 마지막 총알 한 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두바이에 와서 저는 한국의 이 컨텐츠나 키워드를 가지고 사업을 펼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저한테는 한국인으로서 가져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제 요즘에는 AI도 많이 나오고 하면서 사람들의 일하는 방식에 대한 거를 쭉 보면 제가 느끼는 부분은 이거예요. 그냥 대기업,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기업이나 큰 기업에서 안정적으로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분들. 그렇지만 이 기업들이 무너지게 되면 대비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 그리고 기성세대 베이스로 돼 있던 벤처 기업들은 뭐 정부 지원이나 이런 네트워크 등으로 해서 탄탄하게 체력을 갖춘 건 있지만 지금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AI로 인해서 순식간에 전 세계를 사로잡는 그런 회사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 회사 하나 때문에 많은 그 업계의 플레이어들이 무너지고 있는 거를 지금 목격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스타트업.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스타트업이라는 단어는 없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정하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는 현실이 좀 안타깝네요. 그리고 대신에 또 떠오르고 있는 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쨌든 발빠르게 움직이는 거 잘하기 때문에 전 세계에 나와 있는 그 AI 기술들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요리를 해서 뭔가 내재화가 돼 있는 그런 슈퍼 개인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이 또 미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 본인의 이 한계를 어디까지를 볼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 한 명의 플레이어가 나중에는 진짜 100명이 앉아있는 회사보다도 이 한 명의 플레이어가 쳐내는 일이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일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에 또 뒤지지 않으려고 열심히 따라가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두바이에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새로운 산업이 열리거나 기존의 산업이 패러다임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금융시장도 그렇고 뭐 IT도 그렇고 그렇게 패러다임이 바뀌는 상황에서 거기에 먼저 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출입구를 딱 잡고 입구를 지키고 서 있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뭐 사업적으로 얘기를 하면 저기 통행료 받는 거죠. 그게 옛날 봉이 김선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 굉장히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정 카테고리나 새로운 지역 뭐 이런
곳에서 게이트웨이 역할을 할 수 있는 플랫폼들은 여전히 더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개인의 경우는 브랜드 가치를 만든 사람들은 AI가 아무리 날고 기어도 본인의 브랜드 가치를 활용을 해서 AI가 만드는 그 툴들을 또 이용해가지고 훨씬 더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개인들은 AI 기술을 정말 화려하게 잘 쓸 수 있는 사람들, 제가 만약에 뭐 개발자라고 하면 개발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AI 등을 바탕으로 해서 뭐 디자인부터 기획, 마케팅, 홍보, 심지어 뭐 영상 제작, 음원 제작까지 이거 혼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I 기술을 뭘 던져줘도 화려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이제 슈퍼 개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혹은 AI 기술 자체를 만들어내는 곳들이 있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게 요즘에 저도 노션 많이 쓰고 있고 발표 자료 같은 거는 캔바 같은 걸 통해서 만드는데, 이런 회사가 뭐 지금 이쪽에 좀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은 무조건 쓰고 있는 앱이에요. 근데 그런 거대한 회사의 직원의 규모가 뭐 많아야 몇백 명 수준 정도인 걸로 알고 있고, 캔바 같은 경우도 예전에 얘기 들어보니까 기업 가치가 엄청나게 커졌는데 직원의 수는 100명이 안 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AI 기술을 발빠르게 만들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세팅을 해놓는 이런 회사들, 그런 것들이 순식간에 전 세계를 장악할 수 있는 그런 현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취향이나 이 사람들의 팬덤을 바탕으로 해서 커뮤니티를 확보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 그런 플랫폼도 앞으로는 굉장히 유리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이제는 국경이라는 개념도 많이 없어졌고, 사람들을 규정짓는, 이렇게 커뮤니티를 규정지을 수 있는 것들 중에서 국가를 초월하는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 IT 기술이 그랬을 수 있고, 금융은 규제가 많다 보니까 다 나라별로 막혀 있잖아요. 그렇지만 블록체인 시장을 보게 되면 다릅니다. 어떤 얘기냐면은 비트코인,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같이 통용화폐를 쓰고 있죠. 비트코인을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들의 커뮤니티를 나눈다고 치면 전 세계에 그냥 딱 2개밖에 없는 커뮤니티가 되는 걸 거예요. 이런 개념으로 보면 뭐 블록체인을 통한 IT 쪽, 그리고 금융 쪽도 이제는 이 국경을 넘어서 봐야 되겠죠. 그리고 종교, 이런 것들도 국경이 딱히 없지만 어쨌든 뭔가의 커뮤니티가 형성이 돼 있고 그 안에서 뭔가 자원이 순환될 수 있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K-팝도 마찬가지예요. 전 세계에 우리나라의 한 가수나 그룹의 팬덤이 만들어져 있죠. 거기에서 또 경제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뭐 유튜브라든가 인스타그램, 틱톡 같은 그런 플랫폼들이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그런 플랫폼들이 이 팬덤을 바탕으로 커뮤니티에서 만들어내는 컨텐츠를 소비를 하고, 소비하는 시간이 결국에는 돈으로 환산이 되고 광고가 붙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그 커뮤니티를 가지고 강력한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들 혹은 기업, 플랫폼, 이런 것들이 미래가 굉장히 밝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두바이에 와 있는 거를 좀 빗대서 생각을 해보면 이겁니다. 두바이는 일단 전 세계 사람들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 몰려들고 있는 그 흐름이 계속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사람도 들어오고 자금도 들어온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다 보니까 세상이 변화되는 속도보다 두바이의 변화되는 속도가 10배, 100배는 빠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바뀐다는 거는 거기에 뭔가 게이트가 열린다는 거고, 그 게이트웨이를 지고 있으면 거기에서 만들어갈 후속 비즈니스들이 많다는 뜻인 거죠. 이 아랍에미리트가 암호화폐 시장을 휩쓸고 있습니다. 지금 뭐 미국 말고는 이쪽 시장에서 잘 가고 있는 곳이 별로 없는데, 두바이가 전 세계 거래소들을 흡수하고 있고 전 세계 코인 자금들이 안에서 거래가 될 수 있도록 유입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금이 밀려 들어오고 있고, 이 안에서는 건축 같은 것들을 보면은 건축 디자인 같은 경우도 그냥 단순히 기능적으로 사람 살기 좋은 건축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 건물 디자인부터가 그냥 하나의 조각품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조각품을 만들어놔야 예술적인 게 크게 되고, 그래야지만 사람들이 관광으로 놀러 오게 되고 그러면서 돈을 쓰게 됩니다. 결국에는 건축물들이 여기서는 그런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게 선순환이 되면서 화려하고 멋있는 건물들을 막 짓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내놓으라 하는 건축 설계사들이 두바이에서 작업을 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면 예산도 확실하게 주지, 그리고 디자인한 것들을 진짜로 만들 수 있게끔 허가를 내주고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기가 왕권이기 때문에 밀어붙일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도 굉장히 특수한 조건인 거죠.
그리고 그 두바이에서는 계속해서 컨텐츠를 만들어내고 있고, 그 다음에 AI나 이런 것들을 육성을 시키면서 온갖 AI 기업들이 두바이에 자리 잡도록 AI 인증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힘을 쓰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다음 달에는 AI 행사에 직접 부스로 참여해서 지금 저희가 만들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건 조금 준비가 되면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AI 기업들이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AI 기업 하나가 들어온다는 거는 그냥 예전처럼 우리나라 뭐 스타트업이 하나 들어와서 하나의 프로덕트를 만들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전 세계를 장악할 수 있는 그런 AI 프로덕트를 만들어서 이 하나의 회사가 전 세계의 유저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이 태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두바이는 여태까지 이게 뭐 운 좋을 수도 있는데 굉장히 폐쇄적인 시장이었었어요. 종교적으로 폐쇄적인 시장이었는데 지금 뭐 틱톡이나 인스타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완전히 열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테스트베드가 지금 두바이이고, 그 다음에 아부다비, 카타르, 사우디 이런 것들이 경쟁적으로 두바이가 하는 것들을 보고 따라서 가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자금력이나 시장 규모는 훨씬 크죠. 두바이는 고작 인구 350만 명, 기름, 석유도 별로 안 나고 있고 한데 그것만 가지고도 벌써 이 정도의 퍼포먼스를 냈으니까 그 주변 나라들이 가세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저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 두바이 같은 경우는 지금도 저희 뒤에를 보면 타워 크레인 같은 거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기본 인프라 공사, 우리나라가 다 지나갔던 것들이에요. 인프라 공사하는 것부터 해서 그 다음에 뭐 IT 기업들은 약간 건너뛴 것 같고 바로 AI 탑재한 기업이라든가 정부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암호화폐 시장이 막 들어오고 있고, 그다음 관광, 그다음에 뭐 항공, 중개무역 이런 것들을 전 세계 탑급으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1차 산업에 노하우가 있던 우리나라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IT 시장에서 여러 가지 좋은 서비스들을 겪어봤던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AI를 가지고 좀 용납해 갈 수 있는 그런 시장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쉽게 표현을 하면은 두바이는 그 완전히 베이직한 시장, 완전히 하이 레벨의 시장이 있고, 우리나라는 요 가운데 여행을 좀 잘해왔던 것 같거든요. 이제 이거를 어떻게 잘 융합을 하면 우리나라의 많은 능력자들이나 회사, 기업인들이 두바이를 시작으로 해서 이쪽 중동 시장에 자리를 잡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중동 붐 하면 건설 시장 붐이었었죠. 이제 건설로는 그냥 1대1 노동 가치로 만들어내는 그런 건설 시장이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누군가가 혼자 와서 여기에서 100명, 1000명, 10,000명의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기업이나 개인들이 이 시장에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뭐 미디어 만들고 직접 컨텐츠 만들어보고 여러 가지 소개하는 이유도, 저도 이제 이거를 일로 하고 있지만 그런 분들이 이 시장에 가세를 하게 되면은 분명히 중동 시장에서 앞으로 아프리카, 유럽, 뭐 중앙아시아, 심지어 저쪽 인도 이런 시장까지 전부 확산될 수 있는 그런 딱 그 중심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두바이에다가 이제 뼈를 묻을 생각으로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저의 사업에 대한 그 한 7년, 8년 동안의 간략한 내용과 두바이에서 제가 왜 열심히 지금 뭔가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를 오늘 얘기를 드려봤는데요. 앞으로 이 시장에서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뭐 사업이라든가 사람들에 대한 얘기도 많이 담고 할 테니까 제 채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독해주시고, 자, 두바이는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의 기대가 훨씬 더 많은 시장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디 휴가 가서 그냥 쉴 생각하지 마시고 이왕 어디 갈 김에 좀 더 멀리 오셔가지고 두바이에 출장 겸 시장 탐색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이 두바이도 빠르게 변하고 있고 AI도 지금 과도기가 되면서 올해 아마 승부를 봐야지만 내년부터 그 궤도에 오른 사람들끼리 갈 수 있는 엄청난 시장의 변화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 어쨌든 오늘도 내용이 좀 길었는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